어떻게 남은 2023년 잘 보내고 계신가요? 2023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쯤 되면 항상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4년 부동산 전망이죠. 어느 전문가는 오른다고 하고 어느 전문가는 내려간다고 하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오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이야기를 들으면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만 헷갈리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팩트에 기반한 사실들만 가지고 2024년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2024년에 아파트를 구매하시려는 분들도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적은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 경제에 대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바로 이 수요와 공급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도 이러한 수요와 공급에 관한 법칙은 존재하는데요.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들은 공급으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은 수요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급을 먼저 알아보게 되면 아파트 매물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서울 기준 현재 아파트 매물은 79,342건으로 거의 8만 건에 육박하고 있고요. 경기는 14만 3,049건, 인천은 3만 3,056건으로 10월 대비 서울은 9.9%, 경기는 10.6%, 인천은 9.5%가 상승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즉, 시장에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공급을 봤으면 수요를 봐야겠죠. 작년 월 평균 1,000건 아래로 줄어들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3년 초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월 평균 3,000건을 돌파하는 등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 평균이 대략 7,000에서 8,000건인데 비해 회복된 거래량으로도 아직 한참 모자른 상황입니다. 거기에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접수를 중단한 9월 이후 10월부터 다시 거래량이 2,000건 정도로 급락했는데요. 시중 금융사의 대출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집을 구매했는데 그러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끝나면서 다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매매 지수를 보면 22년 11월 이후부터 100 이하로 떨어져 최저 82점을 찍고 반등하여 23년 11월 현재 93점 정도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100보다 적으면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충분치 않다는 걸 보여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팩트 1.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년 부동산 하락장이 23년까지 이어지자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 완화와 정책 상품들이 출시되기도 했는데요. 24년 정부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금융위원회 2024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의 주택금융 관련 출자 예산이 24년에 0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국은행도 이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 논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내년도 부동산 관련 정책 자금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계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정책을 잡는다는 뜻이고 올해 나온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 나오더라도 주택금융공사 혼자 운영을 해나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시중은행들의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책 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경우 24년 하반기에는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정책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계 부채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를 설명드려야겠죠? 현재 은행권들의 DSR은 40%입니다. 현재 금리로 DSR 40%에 딱 맞춰서 대출을 받게 되면 추후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DSR이 40%를 넘어가겠죠? 즉, 가계 부채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할 때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해 조금 더 높은 금리로 DSR을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출받는 금리가 4%라면 DSR 심사에 적용되는 금리는 4.5%나 5%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차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DSR 40%를 넘지 않을 테니 가계 부채 관리가 좀 더 수월하게 될 겁니다. 팩트 2. 정부는 24년 정책 모기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걸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가닥을 잡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수요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게 공급량 대비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 상승이 이뤄집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투자 세력이 들어오면서 더욱더 많아진 수요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되는 구조죠. 그렇다면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출금리겠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현재 고정금리 기준으로 최저 4% 중반에서 최대 7%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 폭발적인 주택 구매가 이어지던 시기에 금리가 2% 중반 정도였던 거에 비하면 거의 최소 2배 이상 오른 상황인 거죠. 즉, 그때와 같은 금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내야 하는 이자가 2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사이에 올라버린 집값으로 인해서 예전과 같은 금액을 대출받아서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대출 금액의 증가로 상환해야 하는 원금도 늘어나고 올라버린 금리로 갚아야 하는 이자도 늘어난 상황이라 예전에 비해 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2배 이상 많아져서 집을 구매하는 게 예전만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물가도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자고 일어나니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라는 요즘 농담처럼 교통비, 식비, 주거비 등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23년 1월 5%대의 상승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하던 소비자 물가는 7월 2.3%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 다시 상승해서 23년 10월 3.8%를 찍는 등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 2%는 2025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거라고 해외 주요 기관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24년에도 3% 이상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될 거라는 거겠죠? 물가가 오르다 보면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올라갑니다.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 다른 곳에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팩트 3. 고금리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이 많은 상황이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가계 부채 때문에 부동산 부양책을 일단 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오히려 가계 부채를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부양 정책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매물은 점점 쌓여가는데 그러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6억 원 이하의 소형 평형대의 아파트 거래는 이어질 수 있으나 6억에서 10억 정도의 중형 평형대나 1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거래는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부동산이 줄폐업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전년도 대비 응시 인원이 10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제2의 공무원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많았던 게 공인중개사였는데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는 건 부동산 시장이 쉽게 회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게 아닐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버티기가 강합니다. 팔려는 사람은 이 가격에는 못 팔아 하고 있고 사려는 사람은 이 가격에 못 사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팔려는 사람이 못 버티고 급매로 내놓은 물건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최고가 거래가 갱신되고 있다는 뉴스도 있는데요. 10건 중에 9건이 하락 거래이고 1건이 상승 거래라면 가격이 내려가는 걸까요? 올라가는 걸까요? 10건 중에 급매 한두 건만 팔리고 나머지는 거래도 안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하락세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회복세에 접어들 테니 가격이 낮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실구매를 하셔도 투자를 하셔도 내가 감당이 된다면 그게 바로 기회의 장이지 않을까 하네요. 오늘은 팩트에 기반한 사실들로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2024년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